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꽤 화제가 되고 있는 한 벤처 캐피털 펀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닐 겁니다. 자, 이 펀드 규모 100억 원입니다. 달러로는 한 750만 달러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사실 수천억 원짜리 펀드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 벤처 캐피털 세계에서 100억 원이라 좀 작아 보일 수도 있죠. 이게 과연 그렇게 주목할 만한 일일까요? 저희는 이 펀드의 규모에만 집중하면 이 이야기의 본질을 완전히 놓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흥미없거든요. 자, 그럼 기본부터 한번 짚어보죠.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 이 펀드는 대체 어떤 녀석일까요? 겉으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만든 민관 협력 파트너십이에요. 특히 이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 잘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 펀드의 핵심이 돈이 아니라면 그럼 진짜 목적은 뭘까요? 자, 이제부터 이 펀드의 속살을 한꺼풀 벗겨보겠습니다. 이 펀드는요, 단순히 돈을 불리기 위한 금융상품이라기보다는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플랫폼으로 봐야 합니다. 목표가 단순 수익률이 아니라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뚫기 어렵다는 시장 중 하나인 일본으로 가는 아주 확실한 길을 만드는 게 진짜 목표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 출자자 구성입니다. 전체 자본의 무려 40%가 일본의 민간 기업과 제일교포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사실. 이거 우리나라 지역 펀드에서는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거든요. 바로 이 점이 이 펀드의 전략적 가치의 핵심입니다. 한 분석가의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이 구조는 돈만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신뢰라는 재료로 잘 닦인 길을 만들기 위해 설계됐다는 거죠. 하지만 이 다리를 놓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펀드는 서로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진 여러 주인을 동시에 섬겨야 하거든요. 그 안에 내재된 긴장감이 상당하다는 거죠. 자, 그게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 좀 보세요. 이해관계자들의 속내가 제각각입니다. 제주도는 당연히 지역 발전을 원하니까 제주 기업에 투자라고 압박하겠죠. 반면에 일본 투자자들은요,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어디에 있든 상관없으니 돈 제일 잘 버는 회사에 투자해라 라고 요구할 거고요.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주인, 대리인 문제의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펀드 운용사인 대리인이 서로 다른 꿈을 꾸는 여러 주인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이 딜레마.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이 어려운 숙제를 과연 어떻게 풀 것이냐는 거겠죠? 그래서 분석가들이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을 하나 제안했습니다. 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창의적인 해법, 바로 제주 POC, 즉 개념 증명 모델입니다. 자, 이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영리합니다. 1단계, 펀드가 지역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기업을 찾아내 투자합니다. 2단계, 그 기업이 제주로 와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로 테스트하고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제주에서 성공 사례를 만든 다음 펀드가 가진 일본 네트워크를 발판 삼아 거대 시장인 일본으로 진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윈윈윈 시나리오입니다. 제주도는 첨단 기업과 인재를 유치해서 좋고, 투자자들은 일본이라는 큰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미리 테스트를 거치니까 리스크가 줄어서 좋죠. 스타트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테스트베드도 없고 성공 사례도 만들고 일본으로 가는 직행 티켓까지 손에 쥐는 셈이니까요. 자, 이렇게 멋진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계획일 뿐이죠. 이 펀드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3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그 갈림길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죠. 첫 번째, 가장 이상적인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말 그대로 대박이 터지는 거죠. 이 모델이 완벽하게 작동해서 높은 수익률은 기본이고요. 제주를 일본 진출의 전초기지로 확실하게 브랜딩하는 데 성공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더 큰 2호, 3호 펀드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겠죠. 다음은 가장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기본 시나리오, 일명 절반의 성공입니다.
몇몇 스타트업이 일본에 진출해서 이 모델이 가능성은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긴 하지만 시장을 뒤흔들 정도의 큰 성공은 거두지 못하고 손익분기점 수준에 머무는 거죠. 의미는 있지만 어딘가 아쉬움이 남는 결과랄까요? 물론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야심찬 실험이 실패로 끝나는 거죠. 일본 네트워크는 생각보다 힘을 못 쓰고 결국 펀드는 손실을 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을 잃는 것보다 어렵게 싹 틔운 한일 민간 협력의 불씨마저 꺼트려서 앞으로의 다른 시도들까지 막아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펀드는 하나의 거대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투입된 돈의 액수로 결정되는 게 아닐 겁니다. 국경을 넘어 기술과 문화 그리고 비즈니스라는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얼마나 슬기롭게 헤쳐나가는지 바로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겠죠. 청사진은 그려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모델이 정말로 작동한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 보이는 일 뿐입니다.